자, 손님상이라 이제 특별히 해준 거예요. 네.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자랑도 하셔. 네. 네, 단톡방에다가 단톡방 들어가 계시죠? 네. 평상시 하시는 식사 적어오셨나요? 네. 와, 잘하셨어요. 자신감이 확실하게 들 거예요. 음식에 끄달려 다니면 안 돼요. 그거 이제 포인트예요. 일단은 과일은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긴 해요. 네. 그래도 드실 거면은 식전에 30분 정도 전에 이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사과하고 감을 이렇게 그래도 좀 당 지수들이 조금 낮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네. 조금씩 드셔도 괜찮아요. 딸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은데 네. 제가 오늘은 사과하고 네. 좀 준비해봤어요. 뭐 당근, 토마토, 콜라비, 사과 아침 네. 잘 드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걔를 생으로 먹나요? 아니면 좀 생으로? 네. 네. 이제 아침에 생으로 이렇게 드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의장이 쉽게 이렇게 흡수할 수 있으면 소화시키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드셔도 되고 네.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히포크라테스 스프라고 하는 거 네. 아시죠? 네. 네. 그거 괜찮아요. 네. 아주 천천히 익혀가지고서 네. 가능하면 영양소를 도망가지 않도록 그래서 3시간 반인가 이렇게 슬로우 네. 쿠킹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럼 드셔도 그 되고. 스프 먹을 때는 생으로 안 먹어도 돼요? 안 드셔도 되고 드셔도 돼요. 네. 뭐 녹즙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주스 같은 거 이렇게 생으로 해서 만드셔서 조금 드셔도 돼요. 걔는 익힌 거니까. 네. 익히지 않은 거 조금 드셔도 밸런스 맞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는 콜라비, 상추, 쑥갓, 두릅나무, 개망초, 된장무침 좋아요. 미역줄기 괜찮아요. 다 뭐 잘 드시는 거예요. 계란, 깍두기, 현미밥, 견과류. 요즘은 네. 사실 이거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네. 암 환자들을 위한 식단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내가 실천하느냐 그리고 계속 흔들림 없이 실천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데 점심하고 저녁은 나물 비빔밥, 된장국, 김, 견과류 좋습니다. 식단표는 우리가 항상 쓰는 식단표가 있어요. 내가 여러 군데 제공해준 식단표거든요. 암센터든지 뭐 이런 곳에 그거 나중에 한번 하셔갖고서 식단표는 드리는데 포인트는 그걸 어떻게 먹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먹느냐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오늘 그걸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는 그리고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늘은 암을 하여튼 음식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마음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암은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습관 너무 과로하든가 뭐 이런 습관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기도 해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심플해요. 이것은 3,400년 전에 이미 다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거 해와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런 생활 습관을 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어떻게 내가 가장 건전하게 할 수 있는지 병이 안 오게 하는데 포인트예요. 음식은. 이 음식을 갖고 병을 치료하겠다고 덤비면 그것은 이제 집착이고 욕심이에요. 발달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은 앞으로 뭐 음식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은 그 음식 때문에 생긴 그걸 찾아서 우리가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병의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은 가장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것이 항암제예요.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다. 9가지 영양소 다 아시죠 이제? 그 영양소가 얼마만큼 균형 있게 들어있느냐 그걸 얼마만큼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한번 가공을 했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힘들어져. 한번 가공을 했어. 현미밥을 먹었어. 현미밥을 건강에 좋다고 먹었어. 당이잖아요.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게 가공 탄수화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하여튼 요건 한 30분 전에 보통 드시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안 돼. 그럼 당지수가 너무 올라가. 식이섬유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다시 한번 했지만 껍질을 벗겼다. 1차 가공한 거야. 현미밥이 좋아. 현미밥이 좋아요. 현미쌀에서 현미밥으로 만들었어. 1차 가공한 거야.
9가지 영양소가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음식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면 병이 만들어져. 악액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9가지 영양소가 그냥 살아있으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은 9가지 영양소가 나름대로 건강하기 위해서 균형을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공을 했다, 1차 가공을 했다, 얘를 깎았다. 그러면 깎는 순간 식이섬유가 상당히 날라가요. 식이섬유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현미밥 같이 1차 가공을 했어. 불에 익혔어. 식이섬유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2가지가 날라가. 9가지 중에서. 효소 사라져버려요. 2번째, 비타민 C 같은 비타민류들이 많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 2가지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사와 소화나 뭐 이런 것들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과로를 하게 돼 있어요.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그걸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서 뭐가 끓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야, 음식을. 딱 이것만 이해하면은 딱 음식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은 온다. 나쁜 물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 쉽죠? 네.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먹는 순서만 지키시면 돼. 먹는 순서를 지키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하고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세포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 그런데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가 우리 몸에 같이 있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이걸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막 악착같이 한번 먹겠다 집착하고 욕심내고 해버리면은 세포의 허기는 채울지 몰라도 마음의 허기는 점점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식이요법이 수많은 방법이 나와는 다 좋아.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생활에서 하다가 실패해. 그 이유는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본능을 막 억제해가면서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몇 개월은 가능해요. 그리고 또 그걸 길게 하면은 마음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마음이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음식과 마음이 정말 균형을 잘 잡아야 돼.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저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온 거예요. 제가 오시라 그러고 저거 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건 다 잘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거 어떻게 해?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 10여 년 동안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보니까 저도 무너져 버려요. 가르치는 저도 무너지는데 환자는 얼마나 잘 무너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 미리 과일을 드신다면은 무조건 식전 30분 전에 드셔라. 과일 드시면 되는 거니까. 밥 준비하면서 미리 먹어놓는 거야. 네네네. 그럼 양은 항상 이 정도로 충분한가요? 과일은 양이 많아지면 또 암 환자들은 과당도 지금 문제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해요. 네. 이제 그나마 천천히 흡수되도록 할 수 있는 게 식이섬유란 말이에요. 깎지 않고 가공하지 않고 생을 잘 기르는 놈, 영양소 잘. 하여튼 2가지, 3가지를 드시면 좋아요. 종류가 많을수록 얘가 부족한 놈은 다른 놈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네. 하나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2-3가지를 해서 드리는데 양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인슐린 분비를 또 촉진하기도 하고 또 혈당이 올라가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아직 설이에요. 아직 설인데 이게 막 딱 정답은 아니야. 우리가 이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정답은 과일은 생으로 먹었을 때 과일은 절대로 말려서 먹으면 안 돼요. 이건 과일이 가공을 해버린 거야. 뭐가 사라져요? 말려버리면. 수분 다 달라. 9가지 영양소 제일 중요한 수분이 날라가 버려요. 진짜 과당이 올라가요. 그리고 2번째 비타민 C도 날라가요. 말리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생으로 드셨을 때 그리고 생도 식이섬유 있는 상태에서 껍질째 그대로 드시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2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의학적으로 하나는 뭐 괜찮다는 학설이 있고 하나는 안 좋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2가지를 언젠가는 결판이 나겠죠. 하지만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많이 드시지 않고 적당히 드신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종류는 다양성. 식전에 먹는다는 것은 이게 의학이 통일이 됐어 이제. 과거에는 후식으로 우리가 네네. 과일 먹고 했는데 이제는 그건 확실해졌어요. 이제. 그럼 건포도 이런 것도 안 좋은 거네요. 건포도. 안 좋아요. 건포도는 진짜 본할 뭐가 아니에요. 건포도 대부분 이제 또 수입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말리는 과정, 수입하는 과정 모든 것을 다 봐도 건포도가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제철 과일을 하는데 이 철에 제철에 나오는 과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저장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네. 역시 과일의 왕은 사과예요. 사과가 그래도 영양소나 미네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과나 감은 또 농약을 많이 해야만 이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일이에요. 우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농약을 줘야 되는 과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좀 제철을 해내가야 돼요. 식초물에다 좀 담갔다가 드시든가 아니면은 뭐 요즘은 이제 또 농약 안 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찾아 드시면 돼요. 일반인은 너무 그런 거 막 안 따져도 돼요. 해결 능력이 있어. 근데 이제 암을 갖고 있고 암을 음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찾아서 드셔야 돼요. 네. 유기농 다 좋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토양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토양에다가 우리가 막 그 만들어진 퇴비 막 집어넣잖아요. 그 영양 막 해가지고서 막 그 국가에서 막 그 공짜로 막 주잖아. 개분 뭐 돼지 뭐 이런 것들 해갖고 막 그 토양이 맞아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특히 암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산성화 때문에 생긴다고 착각을 해요. 암은 마지막 순간 알칼리화 돼버리는 거예요. 알칼리화야 암병은. 알칼리성 질환이야. 아 그래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산성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성 질환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음식하고 그런 것들을 다 쳐다보면 특히 이제 자연의학을 하고 있던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니시가조조까지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니시가조조가 이제 다 자연 치유, 특히 음식에 대해서 아마 결정판을 내놔요. 지금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니까 100년간 돼 있는 건데 아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구별이 돼 있어요. 거기 쳐다보면 원리가 알칼리화되는 과정이. 그렇다고 우리 몸의 체액은 원래 약간 약 알칼리성이야. 네. 되게 균형이 중요한 거지. 약 알칼리성이 이게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근데 만약 이게 산성화돼도 나빠지지만은 더 알칼리화 돼버리면은 암은 균등병이거든요. 알칼리화가 됐다는 얘기가 자꾸 굳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럼 알칼리 갖고 막 알칼리 막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은 자꾸 굳어간다니까. 암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알칼리화예요. 토양도 마찬가지 너무 알칼리화돼 있는 그런 곳에서 자란 것은 요소비료, 뭐 질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퇴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퇴비도 옛날같이 자연스러운 퇴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알칼리화하면 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해서 물도 알칼리화, 수소수, 무엇도 막 다 수소. 7.24에서 7.435인가? 이 사이에 들어있을 때가 가장 좋지. 넘어가 버리면은 다시 굳어버리지는 병이 걸리죠. 우리가 그래서 유황온천이니 이렇게 미네랄이 많은 이런 온천을 옛날에 암 환자들이 안 가요. 온천을 두고 암 환자가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누가 가요? 관절염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관찰로 다 알아버린 거예요. 산성화된 거예요, 그것은. 대표 질환이 관절염이야, 산성화가. 피부 질환 다 대표 질환이에요. 암은 알칼리성 질환이다. 알칼리가 넘쳐가지고서 오는 이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악액질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은 반대로 알칼리화를 막 시키려고 막 모든 기능들이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알칼리 해버리니까 더 출렁거리면 문제지 균형에서 무너지면 이게 본성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바뀐 적이 없어. 본성의 균형, 조화, 밸런스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졌을 때가 뭐 알칼리화 된다, 산성화 된다. 이거 니시 이야기 너무 잘 밝혀놨기 때문에 그 원리를 모르면은 계속 자기 생각으로 막 알칼리화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원리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체질을 분류해 가지고서 또 음식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니즈요법에도 사용을 해요. 그럼 레몬수도 그 정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연 속에서 드시는 것이 드시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서 그 자체가 벌써 밸런스가 맞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에 있는 그런 것들은 드셔도 되는데 뭔가를 막 추가해 갖고 첨가하고 추가하고 가공해 버리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차가운데 뜨겁게 하려고 맨날 뜨거운 곳에 사우나병이 걸려. 우리 몸은 더 차가워지게. 이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이런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좋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음식을 한번 접근하는 방법을 자연법이에요, 이게. 이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수 없는 지식에 대해서는 뭐가 좋다는 수없이 나와요. 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좋다는 것을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먹으면 자연적으로 2시간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천천히 먹으려고도 노력을 해. 응? 시간 재고 끙끙거리면서 막 100번 씹으려고 노력하고